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 협의회 활동 결심하시고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너무 가슴 아프고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28입니다. 꿈 많은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가 하루아침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두 발 밟고 땅에 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 싸늘하게 식은 시신을 만져봤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드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10월 그 29일 밤 상황 혹시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우리 아들이 본래 좋아하는 인디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 아이들이 항상 10월 이때에 팬들을 모아놓고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올해 이제 풀리면서 그 페스티벌 한다고 해서 거기 간다고 했어요. 가면서 얘기했어요. 엄마, 그날 할로윈데이 축제도 아마 겹쳐서 아마 이태원에 사람이 엄청 날 거야. 그동안 3년 동안 못 하다가 하는 거여서 아마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내가 새벽 한두 시쯤 되면은 나는 나올 거라고 친한 친구 단짝이랑 둘이 갔습니다. 항상 둘이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한두 시까지 그 안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괜히 공연 잘 보고 놀고 있는데 엄마가 괜히 전화하나 싶어서 방해할까 봐. 그리고 전 자서 몰라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아빠가 새벽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우리 애 전화를 받았대요. 떨어진 휴대폰만 수거해가지고 있대요. 우리 애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뭐 병원 40여 개에 흩어져 있어서 신원 확인도 아직 안 돼서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로 갔어요. 가는 중에 여기저기 끊임없이 전화했어요. 얘가 절대 부모가 걱정할 줄 아는데 음, 이런 상황이 있으면 휴대폰을 잃어버렸어도 어떻게든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 안 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연락했어요. 그랬는데 순천향 병원에 있다고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신원 확인이 된다고 거기 있다고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날 그 경찰 형사분이 용산의 형사분이 우리 아이를 보고 얘기해 줬어요. 혹시 아들 운동했냐고. 아들 완전 장군이던데 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이런 아이한테 일어났는지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우리 아이 키가 184에 몸무게가 90kg 되는 아이예요. 엄청 건장한 아이예요. 엄마는 우리 아들 어디에다 내놔도 엄마는 걱정 하나도 안 된다 했어요. 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큰 사고들을 많이 봐서 시신 모습만 봐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밑에 깔리지 않고 아무런 외상이 없이 그냥 압사만 당한 거로 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 앞에 덩치가 조그만한 여자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 지킨다고 버티다가 끝내 못 빠져나온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왔어요. 밤에 잠이 오질 않아 빨래를 돌렸어요. 근데 그 속에 아들 속옷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요. 수족관의 금붕어를 보면서 걔는 금붕어가 조금만 앉아있다든지 기운 없어 보이면 엄마 쟤 왜 저래? 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엄마 잘 봐봐 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하면서 저보다 더 걱정하고 해요. 왜 저랬는지 인터넷 검색하고 공부해요. 엄마 저런 것도 키우려면 생명인데 공부해야 돼. 왜 저런지 봐야 돼.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그 상황에서 지만 살자고 못 나왔겠구나. 내 아들이 그 상황에서 저만 살자고 아마 비겁하게 빠져나왔으면 아마 그 트라우마로 살아도 산 게 아니었겠구나. 그래서 매일 밤 텅 빈 아들 방을 쳐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너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엄마가 널 위해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될까? 그렇게 맨날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용기 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10일 날 유가족 협의회 기자회견 하셨는데 그때 같이 계셨나요? 아니요. 제가 그 전날 이제 알게 돼서 가입을 하고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셨군요. 네, 그 다음 날 이제 발대식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제가 여기서 올라가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예, 기자회견은 못하고 네. 예, 그냥 유가족 협의회만 하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네. 그러면 다른 유족분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고 하신 것도 처음이셨겠네요. 네, 처음이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전부 다 정말 저하고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고 어떻게 해주는 것이 걔네들을 위하는 길일까? 걔네들 죽음이 헛되지 않을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어쨌거나 유족들은 일관된 내용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유가족들이 목소리를 낸 이후로 뭔가 좀 정부 쪽에서 온 응답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요? 그동안 여기에 관한 기사나 뭐 어떤 것도 차마 마주할 수가 없어서 본 적이 없어요. 중요한 건 네. 정말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어디 법치국가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없습니까? 우리 정부가 없는 나라인가요? 근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정말 그 자리에 정부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 뭐 했나요? 그냥 국민인 내 아들도 어린 내 아들도 그날 아마 인파가 거기 엄청나게 몰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일반 통행만 해줬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누구의 잘못도 정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헤쳐야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울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인정을 해야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걸 인정을 해야지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바꿔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힘없는 우리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책임을 져라 하면서 왜 저 높으신 분들은 책임을 지지 않나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합니까? 왜 파헤치지 않습니까? 왜 마주하지 않습니까? 왜 인정하지 못하나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바로 파헤치지 못하고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떳떳하다면 왜 파헤치지 못합니까? 지금 유족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그 진상 규명에 대한 조사가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지금 뭘 했나요? 제대로 해놓은 게 뭐가 있나요? 뭘 발표했나요? 저는 정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 자리에서 내 소임 다 하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이 아이들은 아직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한 아이들이에요. 네. 그런 아이들이 158명이나 갔습니다. 근데 목숨이 네. 158명이나 갔는데 어떻게 그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이 목숨보다 소중한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목숨보다 더 아까운 일인가요? 저는 권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 목숨보다 소중한가요? 나 묻고 싶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인지. 유가족분들이 줄곧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또 촉구하고 계신데요. 네,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직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과를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분을 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한 적이 있나요? 제가 못 본 건가요? 못 들은 건가요? 뭐 이제 어머니께서도 정치는 잘 모른다, 권력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들로 유족분들이 더 상처를 입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뭐 "세월호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말들을 접하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분들은 자녀가 없나요? 저도 이런 사고들이 터질 때에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 유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내 자식이 죽었는데 정말 저런 마음이 들까? 이런 생각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내가 똑같이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왜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똑같은 이런 아픔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나요? 이런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지 않나요? 이런 일로 배워서 깨달아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겁니다. 잘못했을 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야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또 다른 사람도 자기가 책임을 질 거 아닙니까? 잘못을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헌법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나요?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하나요?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하나요? 왜 대통령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일을 빨리 잊고 지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저 싫습니다. 잊혀지는 거 싫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잊어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원에 충옥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이 아이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기억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